목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사업을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성과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직 초기에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업무에 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성과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직 직후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제가 회사를 옮긴 적도 많지만 이직해온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경험도 많이 했는데요. 이직자들의 초기 적응 방식에는 여러 패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따로 요청한 적도 없는데 업무 전반을 분석하고서는 향후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이야기해 주는 분도 있고, 반대로 조직이 뭘 원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직 직후에는 역할과 기대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찌 보면 혼란의 시기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준과 방향을 잡고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 직후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균형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악해야 할 정보 관점에서 균형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직 직후 경과 기간별 해야 할 업무 관점에서 균형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파악해야 할 정보 관점에서 보면 크게 네 가지 영역의 정보를 빠뜨리지 말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전체의 사업 방향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 부서가 뭘 하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회사가 뭘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급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회사이고, 어디가 주력 분야이고, 최근 시장 상황은 어떤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 검색은 물론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라면 다트라고 불리는 전자공식 시스템에 들어가 회사 사업 보고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정보를 우리나라만큼 체계적으로 잘 공개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요. 다트라는 DART라는 키워드를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연 단위로 발견되는 회사의 전략 보고서를 구하는 것이 최고이겠고요. 그런 것이 없거나 구하기 어렵다면 기타 여러 가지 내부 보고 문건 등을 구해 회사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서를 얻기가 어렵다면 사람들을 통해 구두로라도 회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핵심 이해 관계자 정보입니다. 우리 부서에 영향을 주는 다른 부서나 외부 기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숨겨진 의사결정자는 누구인지, 부서 내부 역학 관계는 어떤지 등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정보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파악해야 할 정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서 키맨은 누구인지, 신뢰를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지, 부서 주요 정책에 우호적인 사람은 누구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누구와 누구가 서로 친한 관계인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역할과 기대 사항에 대한 정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역할과 나의 상사가 생각하는 나의 역할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사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게 뭘 기대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언제까지 내주기를 기대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역할에 대한 기대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도 시시각각 계속 변하기 때문에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 및 기대치와 관련해 최악의 경우는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상사가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데도 아니야 이게 맞아 라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조직 문화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전 회사는 그랬었어 하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전 회사에서 통용되던 룰이 옮긴 회사에서도 통용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업무를 다 같이 처리하고 다 같이 평가받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각자 업무를 따로 하고 따로 평가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의 때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적극적이라고 인정받는 회사도 있고 혼자 나댄다고 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조리 있게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회사도 있고 보고서 잘 쓰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특히 나를 평가하는 상사의 개인적인 성향 파악도 중요한데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상사도 있고 결과보다는 근태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사도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상사도 있고 네가 좀 알아서 어떻게 해봐 라는 상사도 있습니다.
일 잘하고도 욕먹지 않으려면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해 그 회사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정보 관점에서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챙겨야 하듯 입사 후 재직 기간 관점에서도 체계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입사 후 90일간을 3등분해서 각 구간을 목표 지향적으로 바라보고 기간별로 목표를 달리해 업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처음 30일은 조직 현황을 파악하는 학습 기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섣부른 의사결정이나 실행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급이 높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언가 상식과 다르게 처리되는 업무들은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배경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예전 있던 회사는 말이야 라면서 바로 다 바꾸려 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성과를 내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파악해야 할 업무의 전체 집합을 그리고 그걸 프로세스나 시스템, 업무 영역 관점 등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학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 30일이 끝나면 내 상사와 간단한 미팅 시간을 가지고 그간 파악했던 업무 상황, 시사점,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로 입사한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상사는 감동받게 되고 이후 힘을 팍팍 실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 30일 구간은 상사와 논의했던 업무들을 처리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입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추상적인 선언보다는 노력의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나 산출물 관점에서 제시하고 실제 목표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30일이 끝나면 다시 상사에게 미팅을 요청해서 그 30일 동안 했던 일들과 성과, 부족했던 점, 앞으로 30일간 했으면 할 일들에 대해 다시 논의합니다. 미흡했던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요청하고 부서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직의 전략과 구조에 대한 상사의 속내와 동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나랑 계속 같이 갈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각인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The First 90 Days 90일 안에 장악하라 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제 경험담을 섞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90일의 기간은 회사 상황에 따라 더 짧게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외국 번역서로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임원 눈높이로 쓰여 있어 강추할 생각은 없는데요. 이직 후 해야 할 일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표 없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작전을 세우고 대충 업무를 하는 것이 성과 측면에선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직 시 계획적으로 행동하셔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